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미년 새해는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1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을미년 새해 첫 손님으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새누리당 국정감사우수위원 등 초선 의원답지 않게 맹활약을 펼치면서 지역 정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용기 대덕구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지난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으셨는데 먼저 지역구 의원들 또 저희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대덕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대덕구 국회의원 정용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해는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구청장 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해주셨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친께서 세상을 뜨는 이런 또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지난 한 해 가보년 정말 너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와 그걸로 인해서 온 국민들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경제 활동이 올 수도 없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돌질 않으니까 서민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을미년 새해는 아무리 보면 작년만 같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좀 희망차고 활기 있게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들에게도 경제 회복의 온기가 좀 전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바로 이 대덕구 구청장으로 대덕구 발전을 해서 진짜 고군분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 되시니까 구청장 시절하고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차이가 납니다. 예. 일단 물리적으로 근데 일하는 공간 자체가 다르죠. 네. 여전히 여기서 제가 거주하고 있지만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내려와야 되는 이런 점에서부터가 다르고 이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걸 같은 돈을 쓰고서라도 우리 대덕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할까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거라면 국회의원은 어쨌거나 나라 전체의 살림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르죠. 근데 다만 그 어떤 경우가 됐건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런 건 공통적인 거라서 구청장한테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네. KTX를 타고 매일 오르내리면서 자료도 보고 서류 검토도 하지만 가끔 이제 창밖을 보면서 왜 저를 뽑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주민들,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런 게 제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을 하시면서 구청장이라는 그 직책의 한계 때문에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하고자 했던 일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후보의 변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타파해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힘써보겠다라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샀든 어쨌든 그동안에 공과를 인정했던 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는데 네. 지역을 위해서 아마 큰 일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구청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또 구의회에서 짜준 구비 이걸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하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해결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힘이 필요한 일들 제가 선거 때
대표적으로 공약했던 게 이제 이 충청권 광역철도와 기술도 2호선 연계하는 이 문제, 해덕 IC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제, 그다음에 이 대전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속도를 좀 내게 하는 문제, 이런 걸 대표적으로 약속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구청장 힘으로는 사실 하기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등원 후에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정감사하면 국회의정 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국가의 중대사인데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국회 입성한 지 몇 달 만에 저렇게 우수위원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박수들을 많이 보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서 국정감사 임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국감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상례 치르고 바로 사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국감에 임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공인의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국감에 임하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호통국감이라고 흔히 하죠. 네. 소리부터 지르고 예. 윽박 지르기 하는 이런 국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되면서 또 꼭 하려고 했던 일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본은 신뢰인데, 신뢰라고 하는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명해져야 된다, 이 사회가. 그래서 제가 속한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관련된 소관 부처, 그 부처나 단체들의 투명성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서 제 임기 중에 투명성을 높이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감을 통해서도 이런 투명한 행정, 투명한 국가 경영, 이게 이루어지도록 소관 부처인 지금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해당 기관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 중심의 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되고 나서 바로 정신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저 스스로도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하는 면들을 당에서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명성과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이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일탈행위 이런 부분들을 짚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징계가 좀 솜방망이의 측면, 제 식구 감찰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면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징계 부과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단지 징계만 받는 게 아니라 징계와 관련해서 일종의 돈으로 물어내는 거죠. 근데 그 부과금을 부과를 해놓고 제대로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지난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뭐니 안전 아니었습니까? 국민들 제일 큰 걱정이 안전이어가지고, 안전과 관련해서 이 소방차, 이 응급 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 시간 늦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를 해보고, 어떤 이런 식의 또 지자체 감사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제가 현장에서 이 대덕구가 한국형 시범 안전도시였고요. MB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첫 해 안전문화도시 전국 최우수 도시가 됐었거든요.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의 안전은 전체적인 안전의 최일선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게 되려면 지자체장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제 경험을 뭐 이렇게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감사라든가 대안 제시가 됐었네요. 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이후 예산국회까지 아주 숨가쁘게 비셨는데 앞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의 한계에서 그 예산 관계를 짚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지역 예산 어느 정도나 확보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 대전의 현안이자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177억, 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도 대전권 의원들이 같이 노력했습니다만 60억 원 뭐 이런 식의 제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을 다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아무튼 480억 저희 대덕구 내지는 제가 소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대전과 관련해서 480억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원래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좀 정부 예산안에서 원래 좀 감액하는 게 원래 기본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증액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증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70억을 증액해서 55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점은 뭐 저 혼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우리 충청권 출신의 홍문표 예결위원장 네. 또 이완구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성과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증액분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걸 정부에서 짜오는데 그 없던 항목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서 하는 건 이제 어려운 거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네. 정부를 설득하고 의원들 설득해서 이제 늘리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또 아쉬운 면도 있었을 텐데.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냐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사실 제일 큰 성과라면 네. 회덕 IC를 그동안에 이제 뭐 한다 얘기는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런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홍철 시장 계실 때 그분이 이제 이 회덕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승인 조건에 첫 번째 조건으로 공사비 전액을 대전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게 딱 그 문서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덕 IC를 근데 대전시 재정으로 지금 전액 지방부에서 보지할 수가 없는 게 현재 대전 그 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어서 이제 기획재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뭐냐면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전시 IC를 만들어 달라고 원인을 제공했고 또 만들면 혜택을 볼 대전시가 돈을 내도록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약속까지 했다 서명까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감을 통해서 세종시장한테 이게 회덕 IC가 만들어지면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 도로에 접촉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이자 원인자가 대전시만이 아니라 세종시도 원인자이기도 하고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이 동의를 얻은 걸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세종시를 만들고 있는 행복청, 그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이니까 그 행복청을 통해서 국비를 투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제 욕심에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명목으로 설계를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설계비 명목으로 몇 억이라도 흔히 하는 말로 걸어놓기만 하면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흔히 하는 말로 대못질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걸 했는데 기재부에서 얘기가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까지도 자기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타도 아직 안 했는데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그것도 안 했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까지 안 됐는데 예산부터 확보하는 건 이래 서로가 안 맞는다. 사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올해 이제 을미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교부세에서 12억 원을 확보하신 데 이어서 연말에 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기초단체장을 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비결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전에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이 특별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이외에 행자부에 그 전국의 지자체에 필요한 그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던 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명목의 돈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네. 제가 구청장 때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 행자부 2차관 때 제가 진짜 멘탈 무릎까지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억만 주십시오. 뭐 그런데 사실은 한 도시에 대개 1년에 한 5억 정도 줍니다. 5억 정도 주는데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29억 원 정도를 한 5개월 만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비결이라기보다도 이제 진정성이고 일한 만큼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당에서 또 저희 여당이니까 어쨌거나 이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그 여당 협상단에 들어갔고요. 또 방위산업비리 그 TF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또 이 자원개발 이 문제 갖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 돈을 좀 주시오. 왜 이렇게 해서 뭐 행자부 장관께도 그렇고 행자부 실무자들한테도 그렇고 때로는 뭐 그 매달리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뭐 진짜 뭐 무한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나도 이 특위위원으로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렵게 따내신 그 예산 어떤 사업이 사용되는 건가요? 네, 10월 달에 확보됐던 12억 원 중에 10억 원은 그 장동 넘어가는 고갯길 이게 선형이 아직도 굉장히 에스코스로 됐습니다. 그 선형 개량하는데 10억 원이 쓰여지고 2억 원은 그 저 신탄진 지역 더감동 지역의 세일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 통학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투입이 좀 되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확보한 10억 중에 6억 원은 그 더감동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야구장을 구면을 만들었습니다. 생활체육인을 위한 야구장인데요. 진입도로가 있긴 있는데 포장이 안 돼서 정말로 그 교행도 안 되고 어려운데 그 포장하는데 6억 원을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4억 원의 돈이 또 이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제 구청장 하면서 확보했던 특별교부세 중에 쓰고 남은 돈이 6억 5천이 그러니까 집행을 실무자들이 하면서 이게 좀 뭐 안 맞아가지고 남은 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원래 다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제가 이제 행정부 장관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거 받은 그 반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덕구에 21개의 각종 육교 교량 이거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회덕 IC에 참 큰 공을 들이셨는데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예산 확보라든가 또 긍정적인 답변이라든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전에는 100% 대전 시비로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서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
320억은 최소한 국비가 투입돼서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근거를 그게 세종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바꿔서 네. 그렇게 해놓고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게 됐으니까 이제 금년 을미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되도록 하고 예타 통과되면 바로 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또 2016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이후에 이제 또 그 설계 예산 말고 이제 실제 그 사업 본예산, 예산 예, 예. 이것도 확보하는 거는 항상 총선 이후에 일이 될 것 같은데 네. 2017년 예산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계속 끌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도 얼마나 확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 연도가 길어져서 몇 년을 끌기도 하고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대전시에 320억 원이라는 부담을 절감시켜줬다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대단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돈이 다른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다면 네. 큰 보람이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말 지역에서도 대전 산단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대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약 4,5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네. 그 중에 2,500억 정도를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어렵고 민간 자본이 잘 안 들어오는 거고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민간 자본 그 유치를 위한 그 공모를 했는데 공모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응하지 않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응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시비가 제대로 투입돼야 되겠다. 민간 자본 투입을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야 되겠고 이 국시비 차원에서는 이게 차질 없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국시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그 177억 원을 국민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성 제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걸로는 제가 이제 권선택 시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군산동 생머리 지역과 대화동 대전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사업성을 입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께서도 원칙적으로 뭐 동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다리를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후속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각종 그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그 단두대 기어틴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100수십여 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거 있었는데 그 규제 중에도 그때 그 규제 단두대 조치로 풀리는 규제 중에 이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또 그 부대 시설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공장 이외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규제였는데 공장 이외에 다른 시설들도 부대 시설 명목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규제가 풀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사업성을 높이는 걸로 작용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개혁으로 시에서는 그 관련된 어떤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노력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성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덕구는 물론이고 대전 시민 모두가 제2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뭐 대덕구청장으로 계시면서도 참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 이제 일단 노선 문제를 구청장에 제기했죠. 1호선이 대덕구를 전혀 안 지나가는데 2호선마저 대덕구를 정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이런 노선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시장께서 시장이 될 때 약속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방식을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현 시장께서 트램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하철 사업비를 못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트램이냐 고가냐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은 경제성과 효율성 이런 또 그다음에 교통복지 이런 몇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하느냐 이거고 저는 시장께서 그 트램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복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효율성은 떨어지면 또 건설 비용이 있어요, 경제성. 그리고 실제 건설됐을 때 이용 인구가 고가는 전 세계적으로 좀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은 이 트램 방식을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방향으로 교통 철학을 가지고 교통 정책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램 방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뭐 트램 방식 완벽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께서 이 문제는 이제 한번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을 시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이 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덕구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장동 탄약탕 이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 발전의 뭐 저해 요소다, 또 어려움이 많다, 주민 불편도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구청장 당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것을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 좀 들려주세요. 이거 참 뭐 어려운 문제인데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장동은 저 대한민국에 탄약창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탄약창이 장동에 있는 거고요. 제1탄약창이기 때문에 탄약사령부가 여기 있습니다. 탄약사령부는 또 군수사령부 이하입니다.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대전 유성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런 저게 있는데 이거를 국가안보와도 관련돼 있고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합니다만은 한미 간의 이 안보 공조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부대를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지키지 못할 과도한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얼마든지 공부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벌써 이 문제를 제가 국방위 이렇게 통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 있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로부터 1km까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묶여가지고 각종 규제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m로 줄이자고 하는 국회의원 노력이 있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근데 장동의 경우는 이게 1km에서 건축행위를 못하고 뭐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어도 주민들과 저기 해봐도 그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관통도로
지금 장동에서부터 저 신탄진 신탄진 쪽. 상용호까지 예. 도로가 지금 있지만 부대 안 도로거든요. 예. 그걸 이제 관통하는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바로 안 되니까 도로 개설 문제인데 그 이제 군수사령관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이런 거죠. 전임 군수사령관. 네. 요즘 이 탄약도 각종 전자장비로 아주 민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민간인들이 다니게 되면 휴대폰 전파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탄약청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이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와 병행해서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길을 내는데 탄약고가 터질 우려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하화해서 탄약창을 현대화하는 이 노력과 병행해서 관통도로를 뚫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내년에 벌써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입성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또 내년에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우리 정영규 의원님의 목표는 뭘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그 주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이게 제가 약속드린 해덕 IC, 네. 산업단지 리모델링, 충청권철도 와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연계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이게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 이 일에 있어서 가시적인 어떤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볼 때도 이 정용기가 국회의원 되더니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좀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될 거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기 활동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을 풀어드릴 의무도 있고요. 금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경제입니다. 결국은 국민들 관심인 거. 작년에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회복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금년도가 이 30, 50클럽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런 30, 50클럽에 가입하는 원년이 되고 통일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무튼 이 2015년 그러니까 갈림길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통일 기반을 다지는 이런 해가 될 것인가. 계속 정쟁과 사회 혼란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게 경제가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으로 꺼져 들어가는가 이런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각종 정책을 통해서 서민층이 느끼는 경제 회복이어야지 재벌만 대기업만 잘 나가고 수출만 많이 하는 그런 경제 회복은 의미가 없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1년을 보면 2016년에 주민들께서 평가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새해 처음 초대석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솔한 답변 또 그동안에 활동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새해를 맞아서 아니면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삼아서 해주시죠. 네, 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 구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평생을 두고 이 일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로 더 낮은 자세에서 더 듣고 더 뛰는 일꾼의 본분을
외치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작년만큼 힘들게 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함께 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신복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6개월 그 보궐선거 의원으로서 정말로 많은 활약을 해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정영기 의원께서 금년에도 지역 구민들 또 나가서는 대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을미년 새 초선님으로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국회 입성해서 새누리당 국정감사위원 등 초선의원답지 않은 활약으로 지역 정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영기 대덕구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